안녕하세요. 절대급투의 명품 PD 한PD입니다. 자, 3분기 상장사 실적이 나왔어요. 자, 우리 기업들이 얼마나 돈을 많이 벌었나, 그리고 예상했던 실적과 얼마나 괴리가 있나 한번 우리가 체크할 필요가 있죠. 그죠? 경기가 얼마나 침체했나를 이 상장사 3분기 실적을 가지고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자, 3분기 상장사 중 셋 중 하나가 어닝 쇼크.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기대했던 것보다 실적이 셋 중에 하나가 안 나왔다. 이거는 크게 차질을 빚었다라는 거죠. 자, 상장사 중에 얼마나 적자가 나고 흑자가 났는지는 알 수가 없고요. 여기서는 알 수가 없고, 기대했던 것보다 실적이 떨어졌다. 셋 중에 하나. 이거는 큰 거죠. 그죠? 자, 근데 이게, 자잘한 기업들, 중소기업들에서 이런 어닝 쇼크가 일어난 게 아니라, 우리 산업의 주축이 되는 반도체, 2차전지, 자동차에서 어닝 실적이 났다라는 거죠. 어닝 쇼크가 왔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나라 지금 주식시장이 지금, 헤매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지금까지 실적을 발표한 상장사 세 곳 중 한 곳은 영업이익이 시장 전망치, 소위 말해서 컨센서스라고 그러죠. 10% 이상 밑드는 어닝 쇼크를 기록했다. 자, 어떤 기업들이 그랬나 우리가 한번 볼 필요가 있죠. 자, 이 이야기는 금융정보업체 FN 가이드예요. 이게 이제 실적을 이렇게 나오면은 이제 정리해서 이렇게 보고하는 기업이에요. 상장사 세 곳 이상이 전망치를 낸 코스닥 상장사 가운데 지난 7일까지 연결 실적을 발표한 기업이 165곳. 자, 지금까지 발표한 기업이 165곳. 앞으로도 계속해서 발표하겠다라는 거죠. 자, 이 중 102곳 62% 정도 3분기 영업이익이 컨센서스보다 예상했던 것보다 낮거나 적자 전환 또는 적자가 확대됐다라는 거죠. 특히 영업이익이 전망치를 10% 이상 5% 7%가 아니라 10% 이상 하회한 상장사는 57곳으로 34.5%. 그 중에 3분의 1 정도는 10% 이상을 하회했다라는 이야기죠. 자, 발표 실적과 전망치의 괴리가 가장 큰 상장사는 심택이라는 회사예요. 이 회사 유명한 회사예요. 반도체 장비를 만드는 회사 같은데, 자, 괴리가 컸다. 얼마나 괴리가 컸냐면 3분기 영업이익을 124억을 낼 것으로 예상을 했어요. 전문가들이. 그런데 실제로 발표된 영업이익이 5억 원. 괴리율이 마이너스 95%. 자, 이렇게 괴리율이 큰 기업이 심택이었다라는 거예요. 심택은 굉장히 좋은 회사예요. 그죠? 자, 반도체 쪽에서 여러 가지 파열음이 나는 거죠. 그죠? 자, 우리가 며칠 전에 기업들이 채권을 발행할 때 채권을 발행해서 그 전에 발행한 채권의 이자를 갖고 있다. 돌려막기를 하고 있다. 대한민국의 10개 기업 중에 7개는 돌려막기를 하고 있다고 그랬죠. 실제로는 돈들을 못 벌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나라 기업들이. 그리고 예상했던 그 영업이익보다 계속해서 낮게 나오고. 자, 우리 기업들이 지금 문제가 많이 생겼어요. 자, 그러니까 결국 기업들이 대응하는 게 뭐예요? 구조조정이죠. 구조조정. 자, 그런데다가 지금 트럼프가 당선되면서 외부 환경도 급격히 안 좋아지고 있어요. 트럼프의 보호 관세. 자, 뒤에서 이야기할게요. 그 얘기는. 자, 이 심택이라는 회사는 갑자기 영업이익이 5억까지 줄어들었으니까 내년에는 적자가 불가피하겠죠. 자, 이런 좋은 회사도 이제 적자로 간다라는 거예요. 자, 187억 원의 영업이익을 낼 것으로 예상했던 포스코 퓨처엠, 요즘 잘 나가는 회사예요. 포스코 퓨처엠이 14억 원의 영업이익을 발표해서 92%로 괴리율이 생겼다. 어마어마하죠. 187억을 벌 줄 알았는데 14억의 영업이익. 사실 이 컨센서스라는 게 어느 정도는 맞거든요. 그리고 플러스 마이너스 5%, 좀 격차가 커지면 10%까지 벌어질 수 있는데, 이렇게 커졌다는 얘기는 92%까지 커졌다라는 건 외부 환경이 급격하게 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외부 환경이 급격하게 변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죠? 자, 이 외에도 OCI 홀딩스, 이게 이제 인천에 있는 회사죠. 77%, CJ ENM 66%,
자, 하나오션 마이너스 54.8%, HD 현대 50%, LG 이노텍 이거 돈 잘 버는 회사예요. FA가 납품해가지고. 자, 49.4%. 자, 이렇게 시장의 눈높이에 크게 못 미치고 있다. 자, 결정적으로 삼성전자의 요즘 최근의 주가의 폭락은 이 컨센서스하고 안 맞았다라는 거야. 3분기 영업이익이 마이너스 14.7%. 그죠? 삼성전자에서 마이너스 14.7%면 어마어마한 거죠, 이거는. 그죠? 그래서 주가가 폭락한 거예요. 그죠? 여러분, 삼성전자가 이 다음 분기에도 적자폭이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더 커진다. 그러면은 주가는 더 빠지는 거예요. 근데 뭐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좋아질 일이 없겠죠. 그죠? 자, 워닝 머트리얼즈 마이너스 33.7%. 이거 다 괜찮은 회사들이에요. 해성 DS 42.4%. 반도체 및 관련 장비 업종 실적이 시장 기대치를 밑돈다.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에서는 반도체, 그 다음에 2차 전지, 그 다음에 자동차, 석유화학, 뭐 그런 게 네 가지 기둥 아니에요? 자, 근데 석유화학 요즘 뭐 완전히 그 뭐랄까요, 쇠퇴기로 들어섰고 공급과잉으로 반도체 계속해서 이렇게 뭐 삼성전자에서 실적이 안 나오고 있고, 자동차는 그나마 잘하고 있지만 자동차도 피크를 치고 지금 내려오는 중이고, 자, 우리 경기가 좋아질 일이 좀 없다. 자, 그런데다가 우리의 신경제 산업인 에코프로비엠, LNF, 2차 전지, 자, 여기도 적자예요, 적자가 확대되고 있다. 심각한 거죠. 그죠? 잘 나간다고 해서 주가가 뭐 100배 이상 올랐던 회사인데, 이 에코프로비엠 같은 회사는. 그런데 적자가 나고 있다. 아, 이거 정말 악몽이에요, 악몽. LG화학과 삼성 SDI는 각각 전망치를 4.5, 5.0 하회했다. 자, 이렇게 대한민국의 주력 산업들이 실적이 뚝뚝 떨어지고 있어요. 자, 이런 가운데서 우리가 정부의 정책 금융으로 우리 젊은이들이 집을 왕창 샀어. 그리고 그들이 지금 빚을 갚느라고 허덕이고 있어. 내수가 되겠습니까? 안 되죠. 그죠? 그리고 일자리가 불안한 친구들은 빚을 못 갚으니까 어떻게 되세요? 연끌에 샀던 집들이 다시 경매로 쏟아져 나오고 있잖아요. 그죠? 어제 방송했듯이. 그래서 노동항의 경매 물건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그죠? 자, 우리나라에서 지금 제일 잘 나가는 게 현대차예요. 그죠? 마이너스 7.5%. 자, 자동차도 이제 주로 내수, 그 다음에 수출이 다 줄어들고 있다라는 거야. 그죠? 그리고 중국이 전기차가 저가 공세로 지금 시장을 잠식하고 있어요. 자, 기아 자동차도 마이너스 7.4. 어닝 쇼크 수준은 아니지만 시장 기대를 하회했다. 사실 어닝 쇼크죠. 근데 워낙 돈을 많이 버니까 어닝 쇼크가 아니라고 판단을 하는 거죠. 자, 반면에 시장 전망을 믿던 상장사는 63곳. 이제 기대보다 돈을 더 벌었다라는 거죠. 근데 이게 이제, 낮게 잡아서, 더 벌었다고 하면 별 의미도 또 없는 거야. 자, 이렇게 우리 상장사들이 돈을 못 버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저성장이 나오겠죠. 그죠? 3분기 영업이익의 총합이 47조 2,353억 원. 전망치는 50조 1,445억 원, 5.8%를 하였다. 자, 이렇게 영업이익이 줄어드니까 국가의 법인세가 덜 들어오겠죠. 그죠? 그리고 뭐 많은 월급을 줄 수 없으니까 소득세도 줄어들겠죠. 자, 그러니까 3분기 국내 GDP 성장률이 전기 대비 0.1% 오히려 역성장을 했다. 그죠? 자, 4분기도 우리가 예상치보다 안 나오거나 수출을 못하거나 잘못하거나 그러면 또 마이너스가 나겠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한 2.5% GDP 성장률을 2.5% 이상 봤는데, 자, 지금 자꾸 줄어들고 있어요. 2.2%. 한 2.0에서 2.2% 사이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여러분, 2.2%, 2%대면 저성장이에요, 저성장. 이미 저성장이고, 실제로 1%대로 넘어가면 이제 역성장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다가 우리가 여기서 트럼프 악재를 만난 거야. 그죠? 트럼프의 정책은 보호 무역주의 정책이에요. 그래서 중국에는 60% 관세를 때리고 우리나라에는 보편적 관세 10% 때리고, 자, 그러면 우리나라는 수출이 줄어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최대 440
445억인가 그 정도 줄어들 가능성이 있고, 그 다음에 중국에 이제 관세를 때리면 우리는 중국에다 수출하는 나라인데 중국이 역시 이 원자재를 수입을 하는 게 줄어들 수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는 중국의 경기 하락에 영향을 받고 미국의 보편적 기본관세에 영향을 받고, 그죠? 수출이 안 되고 내수가 불황이고, 그죠?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저성장이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일자리가 없어지는 거예요. 저성장이 되는데 일자리가 늘어나겠습니까? 그죠? 자, 그러니까 요번에 영끌에서 집을 샀거나, 그리고 요번에 정부의 정책 금융 대출로 집을 많이 사신 분, 젊은이들 굉장히 고생할 가능성이 있겠죠. 그죠? 무리하게 집을 사신 분들은 굉장히 힘들어질 수 있어요. 뭐 다주택자는 말할 필요도 없고요. 다주택자 한 집이 뭐 한 대여섯 채 이상 되면은 보통 한 3천 1년에 세금 한 3천 정도 나가거든요. 자, 버티기가 힘들어요. 그렇게 되면. 자, 지금 앞으로 트럼프 4년 동안의 기간은 무조건 빚을 갚아나가야 된다. 그리고 소비를 줄여야 돼요. 뭐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분위기예요, 지금. 트럼프가 보편적 기본 관세를 때린다고 하면 최대 우리나라는 448억 달러가 감소할 위험이 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1년에 버는 돈이 448억 달러 정도예요. 흑자가 다 날아간다는 얘기예요. 뭐 이렇게까지야 되진 않겠지만 200억, 300억이 날아갈 수 있다. 그죠? 자, 그러니까 기업들이 구조조정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자, 수출이 타격받으면 내수도 타격을 받겠죠. 자, 문제는 트럼프의 정책 자체가 불법 이민을 막고, 그 다음에 재정 적자를 늘리는 거잖아요. 그 7조 5천억 달러까지 쓰겠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물가 상승이 일어나겠죠. 그러면 미국의 금리 인하가 속도가 낮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럼 우리도, 안 그래도 미국과 우리는 괴리가 있잖아요. 기준금리에 괴리가 있으니까 금리 인하를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도 금리 인하를 못하게 되는 거예요. 내수도 안 좋고 수출도 안 되는데 금리 인하를 해야 되는데 금리 인하를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미국이 지금 금리 인하 속도를 낮춰야 된다. 아니면 내년 초가 마지막이다. 그런 얘기가 이미 나오고 있잖아요. 그게 미국의 트럼프의 정책과 연관이 되는 거예요. 자, 미국의 불법 이민을 막으면 물가가 올라갈 거 아니에요. 인력 부족으로 임금이 상승하고, 그죠? 생산 비용과 물가 상승이 일어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미국의 금리 인하 속도는 낮아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죠? 그렇게 봐야 돼요. 자, 거기다가 지금 환율도 1,400원이야. 그죠? 1,400원. 1,400원이 이게 뉴 노멀이 됐어요. 이게 이제 이 밑으로 가기가 어려운 상황이 됐다라는 거예요. 강달러 기조가 트럼프의 정책이니까. 그죠? 그럼 우리는 또 물가도 올라가. 그죠? 우리 물가가 올라가면 금리를 내릴 수가 없잖아요. 오히려 올려야 될 상황이 왔다라는 거야. 그죠? 아주 어려운 상황이 왔어요. 자, 그러니까 지금은 절대로 뭐 부채를 많이 내서 집을 사야 될 상황은 아니다. 뭐 투자는 말할 것도 없고요. 그죠? 투자는 말할 것도 없고. 참 어려운 세상이 왔어요. 어려운 세상이. 그래서 내년에 우리 경제 성장률이 2%대, 2% 이하로 밑돌 수 있다라는 전망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죠? 그 IB 투자 은행들도 2% 이하로 예상을 많이 하고 있고.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세요. 현대경제연구원은 7일 내놓은 트럼프노믹스 2.0과 한국경제보고서에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2차 관세 전쟁을 펼치며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률 하락 압력이 0.46에서 최대 1.14. 그러면 이제 1%대로 떨어진다는 거죠. 2.0을 기준으로 보면 1.5 또는 1.2, 1.1 그렇게 추락한다라는 거죠. 1.1, 1.5 뭐 그렇게 되면요 완전히 대량 실업자가 발생할 수 있어요. 그죠? 기업들의 구조조정이 더욱 빠르게 크게 이루어질 수 있어요. 그죠? 그래서 요즘 사람들이 꼼짝을 못하는 거예요. 자, 어떻게 보면 이미 경기 하락은 이미 시작됐는데 정부가 정책금융대책이라고 해가지고 인위적으로 집값을 부양한 거잖아요.
그죠? 그 부양의 후유증이 이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러면 결국은 어떤 그 침체 기간이라는 거는 안 겪을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거품이 커졌으니까. 그죠? 결국은 예전에 제가 초기에 방송할 때 이게 한 5년 정도 이상은 갈 것이다라는 게 결국은 가는 거예요. 그죠? 결국은 가는 거예요. 5년 정도 이상은 이런 침체 국면으로 가는 거예요. 결국은. 예. 인위적으로 올린 거니까. 그죠? 인위적으로 올린 거니까. 결국은 인위적으로 올렸다라는 것 때문에 결국은 또 젊은이들이 피를 보는 거야. 이게 문제가 커요. 자, 이거 내일이나 모레 좀 방송하려고 그러는데 우리가 OECD 국가 중에 이 사회적 갈등 지수가 커요. 이 사회적 갈등 지수라는 게 뭐 이제 진보와 우파와 좌파, 그죠? 뭐 그런 갈등도 있고, 뭐 부자와 중산층과 뭐 빈곤한층 갈등도 있고, 그다음에 젠더 갈등도 있는데 이 중에 갈등 중에 뭐가 있냐면 그 세대 갈등이라는 게 있어요. 세대 갈등. 그러니까 기성세대와 지금 MZ 세대와 갈등, 그죠? 그 갈등도 커요. 자, 그런데 지난 정권이 아니죠. 이번 정권에서 이 정책금융대출로 기성세대들을 또 대출받아서 집을 사게 했는데 그 사람들이 손해를 보면 이 세대 갈등은 또 커질 수가 있잖아요. 그죠? 자, 요거는 이제 다음 시간에 제가 좀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이게 할 얘기가 좀 많아요. 자, 이렇게 우리는, 저성장으로 가고 있다. 거기에 우리 앞에 기다리는 것은 저출산 고령화 그리고 엄청난 부채, 그죠? 이거 집값이 뭐 지금 뭐 올라가고 뭐 그럴 상황이 아니에요. 지금 생존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되는 시기에 우리가 생존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 자, 절대값 TV의 명품 PD 한 PD였습니다.